번째 학생의 상담 신청서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상담 학생은 방송 분야 또는 선생님을 희망하는 고3 학생입니다. 내신 평균 2등급이고요. 수능 평균 등급도 2등급이네요. 희망대학은 가구는 한국교원대 윤리교육과 또는 초등교육과, 나구는 춘천교대 초등교육과, 다구는 중앙대를 희망하는 학생이고요. 학과는 미정입니다. 자,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히 자기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수능 본 고3 인문계 학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 정시지원과 관련해서 가장 궁금한 점이 뭐예요? 일단 먼저 후보로 적어놓았던 학교들과 제 성적을 비교해서 지원 가능 여부를 알고 싶고요. 네. 그리고 한국교원대 내 학과에서 제 성적에서 유리한 곳과 또 교대에서 학생부를 반영하는데 내신이 취약한 저에게 어느 곳이 적절한지 알고 싶어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선생님께서 아주 꼼꼼하고 자세하게 상담해 주실 거니까요. 이따가 답변 들어보시고요. 자, 지금부터 우리 학생의 내신과 수능 성적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내신 성적을 살펴보면 국어 3등급, 수학 1등급, 영어 2등급, 사회 2등급으로 평균 2등급입니다. 수능 점수를 살펴보면 국어 3등급, 수학 나영 1등급, 영어 2등급, 한국사 1등급, 생활과 윤리 2등급, 윤리와 사상 2등급으로 평균 2등급입니다. 자, 안성환 선생님, 우리 학생 내신과 수능 성적 살펴보셨잖아요. 우리 학생 인문계열 누적 백분이 어느 정도 예상하시나요? 저도 원고를 수정하느라고 아침에 되게 바빴거든요. 왜냐하면 원점수가 처음에 273점이었고 그로 인한 표준 점수가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표준 점수는 세계 합이 372점, 백분위 합계가 265점이었습니다. 처음에 누적 분포를 가채점에서 봤을 땐 4 내지 5%로 설정을 해놓고 대학을 설정을 했었지만 실제 표준 점수에 의한 점수 급간을 보니까 7 내지 8%까지 밀릴 수 있는 과밀 구간의 시작점에 있는 학생이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7 대수능 성적을 감안해 봤을 때 세계 영역에 대한 동점자 평균까지 아직 누적 분포가 나오진 않았지만 현재까지 추정치로는 7 내지 8%의 석차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이런 경우에 보면은 가군과 나군에다가 상당히 신경을 써서 안정 지원을 해야만이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아질 텐데 현재 학생의 성적을 보면 국어 같은 경우가 동점자에 비해 상당히 낮은 편이고 수학 나영 같은 경우는 약간 유리한 편이고 탐구는 거의 동점자 평균과 비슷한 추세에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희망대학에 대한 중앙대 이상의 그 모험을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좀 무리수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실제 이 정도 누적 분포에서는 건대, 홍대, 동대 정도의 하위권 학과라든가 아니면 숭실대 정도, 국민대 정도의 지원해야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따라서 재수불사의 각오가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대학에 대한 무리수를 두는 것이 조금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상태에서 학생에게 가장 아킬레스건은 영어 같은 경우에 2등급이기 때문에 감점폭에 대한 염려가 상당히 되는 편입니다. 네, 선생님 우리 학생 정시 지원 포인트도 알려주세요. 네, 우리 학생의 정시 지원 포인트 같은 경우엔 일단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어가 금년에 10%가 넘어가는 1등급 인원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 2등급의 감점폭이 작은 대학을 일단 선호를 해야 하고 그로 인해서 학생이 생각했었던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는 영어 2등급이었을 경우에 이것을 상쇄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 조금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 수학 성적이 1등급이긴 하지만 전년도 기준의 동점자 평균표를 봤었을 때 중경시 정도를 응시했었을 경우에 약 1 내지 2점 정도의 높은 점수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실제적으로 국어에서 그 마이너스를 요구하는 그런 그 점수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전체 총점 국어 수학에서는 동점자 평균에 비해서 낮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이 되니까 그 점을 좀 유의해야 될 것 같고요. 탐구 같은 경우에 중경시 정도 이상급의 대학에서는 거의 무력화된 경우가 있지만 학생 같은 경우에 일단 변환 표준 점수까지 끝까지 봐야 하기 때문에 조금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지원 성향에 대한 설명을 좀 잠깐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그 전년도의 그 지원 성향이 학생이 지금 7%대 정도에 있는 성향이거든요. 근데 이 성향부터는 상당히 상향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는 사례가 많았고 세 차례 다 가나다군 불합격한 사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따라서 제일 먼저 학생이 결정을 해야 될 것이 상향 지원을 하기 전에 본인이 재수를 각오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생각부터 정리를 한 상태에서 원서를 쓰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해 보입니다. 네.
자, 한명수 선생님, 우리 학생 상담 신청서를 보니까 정시 면접에 대한 질문이 또 있더라고요. 교대 지원을 앞둔 다른 학생들도 상당히 좀 궁금할 것 같은데요. 교대나 한국교원대 정시 면접은 과연 또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조언의 말씀 부탁드릴게요. 당연히 이제 그 두 학교의 이제 그 경향으로 살펴보면 네. 이제 훌륭한 교사로서의 인성을 묻는 인성 면접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각 학교별 기출 문제를 풀어보면서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시간에 맞게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문제를 보면서 연습한다면 그럼 좋은 대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자, 중심에 두어야 될 것이 뭐냐면 자신이 교사가 될 사람이다. 그걸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중심하에 어떤 질문이든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혹은 사회에 어떤 답을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그 답에 해당하는 것들에 대한 탐구를 잘해서 그것들을 펼쳐낸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네. 자, 안성환 선생님, 우리 학생 작성한 상담 신청서 또 살펴보셨잖아요.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들의 진학 가능성 그리고 주목해야 할 대학이 있다면 어떤 대학이 있을까요? 네, 우선 학생이 수시를 쓴 걸 봤을 때는 정말 성실하게 잘 학교 생활을 한 학생인데 이 수능 성적에 대해 상당히 좀 염려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말로 고생이 많았다라는 위로를 먼저 좀 해주고 싶고요. 일단 아까 앞서서 누적 분포에 의한 지원 성향을 보이긴 했지만 가군과 나군에서 욕심을 부리게 되면 전체적인 지원 성향 자체가 망가지는 그런 결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제가 인사말에서 넘치면 착오가 생기지만 비우면 정확성이 생긴다라는 말이 학생을 두고 한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주로 가군 같은 경우에 적정 상황이 숭실대 정도의 상황이고 상향이 건국대, 나군의 적정이 건대나 숙명여대 하위권학과, 다군의 적정이 홍익대, 상향은 중앙대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전년도까지의 성향을 보더라도 가군 2대, 나군 중경외시, 다군의 중앙대로 세 장을 다 그냥 상향으로 넘겨버리는 그런 지원 성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재수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고민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주고 싶고요.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 가운데서 그래서 일단은 가군의 이화여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군 이화여대대학은 금년에 인문계열을 처음에 희망을 했는데 모집 인원이 211명으로 통합해서 신설된 그런 학과입니다. 수능 100%이고 탐구 같은 경우에 변환 표준 점수를 반영을 합니다. 국어, 영어, 수학, 탐구 두 개를 반영하되 동비율로 적용을 하고요. 원점수 기준으로 280점 정도로 누적 분포가 2% 내지 3%대 정도까지 학생들이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학생 같은 경우 동일 비율이 부족한 그러니까 국어 성적을 갖다가 수학 성적으로 상쇄를 시켜주기엔 조금 무리가 좀 있고 두 번째로 영어의 등급 간의 점수 차이가 1등급과 2등급과의 점수 차이가 10점입니다. 이 10점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실제 예상되는 7 내지 8%의 성적대로는 추합까지 바라보기에는 약간 힘든 면이 있다라는 것이 설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 우리 학생을 위한 정시 추천 대학도 살펴볼 텐데요. 안성환 선생님이 제시하는 정시 추천 대학 지금 공개합니다. 가군으로 한국교원대 윤리교육과, 나군으로 숙명여대 통계학과, 다군으로 숭실대 벤처중소기업학과 추천해 주셨습니다. 추천 대학 공개됐는데요. 안성환 선생이 먼저 가군의 한국교원대 윤리교육과 추천해 주셨어요. 이유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이 학교를 선택한 이유는 학생이 희망대학이고 일단 가군에 있기 때문에 나군을 안정적으로 지원한다라고 하면 한 번쯤 도전해 볼 만한 그런 카드라고 생각을 해서 한국교원대학교 윤리교육학과를 선택을 하게 됐고요. 해당되는 대학에 대한 지원 전략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모집 인원이 6명이고 경쟁률이 작년도에 3.25대 1이었습니다. 특이한 것은 1단계와 2단계로 보게 되는데 수능이 100% 3배수로 1단계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는 면접이 5%가 들어가게 됩니다. 반영 비율로서는 조금 아쉽지만 학생이 가장 안 좋았던 성적인 국어가 30, 수학이 20, 영어 25, 탐구 두 개가 25고요. 영어 1등급이 100점인데 2등급이 95점으로 5점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제 지원할 수 있는 선을 272점 정도의 원점수 기준에 영어 평균 등급이 1.3등급 정도라고 예상이 되는데 이 부분에서 영어에 대한 점수가 상당히 좀 상쇄가 될 것 같다. 그러니까 감점 요소가 좀 될 것 같다라는 걸 포인트로 잡되 다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동점자에 대한 누적 분포표가 아직 정확하게 작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상되는 석차에 대해서 추이를 좀 살펴보고 지원을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전체적인 판단으로는 상향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상향이라고 평가해 주셨고요. 자, 나군의 숙명여대 통계학과도 추천해 주셨어요. 계속해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숙대를 생각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학생이 학교급에 대한 생각이나 고민을 좀 많이 하는 학생 같았고요. 그 가운데서도 전형에 대한 비율을 봤었을 때 숙명여대 통계학과가 수학에 대한 반영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좀 살펴보면 모집 인원은 수학 나형으로 뽑는 선발 인원이 4명이고요. 2017년도에는 이러한 해당되는 전형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수학 가형의 사탐이나 과탐을 선택할 수 있는 전형이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신설된 전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인문계에서 금년에 처음으로 뽑게 되는 그런 통계학과 전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수능 반영 비율은 국어가 20, 수학 나형이 40, 영어가 20, 탐구 2개가 20이고요. 1등급과 2등급의 영어 점수의 급간 차이는 5점입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원점수로는 274점 정도의 원점수로 예상은 하지만 실제 학생이 가지고 있는 동점자 대비 평균표를 봤었을 때 40%의 수학 반영식에 의해서 석차가 상당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서 이 부분을 선택을 하게 됐고요. 국어 반영 비율이 낮고 수학 반영 비율이 높으니까 전체적인 점수 폭이 모자라는 점수에 대한 폭을 조금 상쇄시켜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확한 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적정이라고 판단을 하지만 소신 지원, 즉 추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노려볼 수 있는 상황까지도 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다군의 숭실대 벤처중소기업학과도 추천해 주셨어요. 계속해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최악의 경우에 가나군을 상향 지원했을 때 다군만큼이라도 안정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카드를 추천을 하게 됐고요. 전체 지원 모집 인원은 25명으로 전년도에 7.24대 1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수능이 100, 표준 점수와 변환 표준 점수를 쓰게 되는데 숭실대 같은 경우에는 대학별 산출식이 매우 특이합니다. 그래서 총점을 700점으로 만드는 구간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그 환산점에 의한 석차를 반드시 계산을 해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일단 수능 반영 영역은 국어가 25, 수학 가형과 나형을 다 받아주는데 35%, 영어가 20%, 사탐과 가탐이 모두 혼용이 돼서 2개로 20%입니다. 영어 1등급은 140점, 2등급은 136점으로 4점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요. 원점수로도 학생이 가기에는 조금 남는 그런 점수인 상황이기 때문에 산출식에서의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학생에게 크게 불리할 것 같은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안정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네. 자, 우리 친구 또 궁금한 거 있을까요? 그런데 혹시 춘천 교대나 그냥 일반 교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교대 같은 경우에는 건대급 정도의 수준까지, 그러니까 전년도 기준으로 약 6 내지 7%까지는 지방 교대의 합격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나군에서 학생에게 추천하고 싶은 교대가 청주교대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처음에 누적 분포로 봤을 때는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지만 누적 분포가 7 내지 8까지 밀리게 되면 이것은 추이를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가군 조금 올리고 나군 조금 올리고 다군 조금 올리는 상황이 되다 보면 이 상황이 전체 상향 지원에 대한 그런 속성을 나타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추천하지 않은 거고요. 지방에 있는 교대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것이 교대급에서는 바람직해 보입니다. 또 궁금한 거 있을까요? 안녕. 네. 자, 오늘 선생님께서 구체적으로 상담해 주셨는데요. 오늘 어땠어요? 되게 좀 대학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도움이 됐다니 다행입니다. 다시 한번 또 신중하게 전략 세워보시고요. 상담 내용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세 번째 상담 마쳤고요. 우리 학생을 위한 정시 추천대학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